안녕하십니까? 안경 쓴 늑대입니다. 저는 스파이더맨의 팬입니다.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 캐릭터이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처음 접한 히어로물이기 때문이었을까요? 특히 더 마음이 가더군요. 집에서 IPTV로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을 시청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히어로가 원래 이렇게 바쁘고 짠내나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다른 캐릭터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믹스를 보지 않는 스파이더맨 팬들은 여러모로 속이 쓰린 나날이 계속됐었죠. 소니와의 판권 문제, 개인 문제 덕분에 샘 레이미 감독도 의도와는 다르게 스파이더맨 트릴로지를 마무리했고 어메이징 시리즈는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도 못한 채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톰 홀랜드 시리즈는 지나치게 마블의 어벤져스 세계관에 기속된 느낌이 강했고 말입니다. 게임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대로 만족한 분들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규모 있는 회사에서 제대로 다뤄준 스파이더맨 게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구형 기기들에서나 출시됐었고 게임 로프트에서 모바일 게임으로나 몇 번 마주칠 따름이었죠. 물론 이건 비중 있는 히어로 게임이 거의 없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아캄 시리즈를 제외하면 내세울 시리즈가 변변찮죠. 그러다 그 아캄 시리즈의 테이크다운 시스템과 프리플로우 액션을 벤치마킹한 마블스 스파이더맨이 출시되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게임성과 퀄리티를 가지고 출시되었기 때문에 저같은 라이트 팬들은 쾌재를 불렀지 뭡니까. 그리고 마블스 스파이더맨 2에서는 신비오트와 기계팔을 장착한 피터와 네거티브 베놈 파워를 쓰는 마일즈가 동시에 출연하는 체제의 게임입니다. 여담으로 스파이더맨 팬분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터의 기계팔은 이제는 조금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한창 스파이더맨에 빠져있던 시절에 원작 코믹스의 기계팔 스파이더맨은 물론 멋지긴 했습니다. 제가 원작 이슈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계팔 기믹의 시초는 2006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529번 이슈에서 처음 출연한 아이언 스파이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슈피리어 스파이더맨도 기계팔을 장착하고 등장하기도 했죠. 제 생각엔 오토의 기술을 사용했다는 언급이나 슈피리어 스파이더맨의 장비 중 하나인 웹윙 역시 추가된 것으로 보아 슈피리어 스파이더맨 관련 팬서비스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계팔은 어떤 매체든 취급도 묘하고 이제는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아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신비오트 말고 다른 파워업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라 그런대로 납득은 했습니다. 또 베놈을 게임으로 만난다니 그런 사소한 불만은 어느새 쏙 들어갔죠. 비록 감독은 넣기 싫어했지만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 3편의 블랙슈트의 간지 덕에 베놈에 대한 로망이 가득한 팬보이들은 일단 베놈 하면 기대가 되거든요. 또 베놈의 단독 영화가 굉장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게임으로라도 잘 표현해주길 바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블스 스파이더맨 2는 그런 여러 기대를 만족한 게임이었을까요? 이 앞으로는 게임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시스템 자체는 전작들이 그랬듯이 훌륭합니다. 아캄 시리즈처럼 프리플로우 액션을 채용했지만 기존의 프리플로우 액션이 일반 공격과 회피의 비중이 높은 일종의 액션 리듬 게임의 느낌이 있었다면 여러 능력을 추가하고 또한 반격 타입을 더해서 스파이더맨 시리즈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웨빙의 추가로 전작의 필드를 돌아다니지만 같은 필드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어떻게 같은 맵을 사용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비유를 하자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을 걸어갈 때와 차 타고 갈 때, 기차 타며 지나갈 때 느낌이 다 다른 걸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편도 그랬지만 2편 역시 뉴욕을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동만으로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액션 게임은 프로토타입 이후로는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이런 방법은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에서도 확인한 적이 있죠. 물론 왕국의 눈물은 맵이 완전히 같지는 않긴 했지만 조나우 기어의 추가로 탐험이 새롭게 느껴지게 하는데 성공했었습니다. 다만 뉴욕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FR&D 퀘스트를 제외하면 다른 사이드 퀘스트들은 내용부터 플레이까지 그렇게 새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미스테리움 디버그는 그냥 주체자만 바뀐 전작의 태스크마스터 퀘스트이고 미확인 비행물체 퀘스트는 1999년 슈퍼맨 64가 떠오르는 퀘스트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쓰레기 게임의 링통과 퀘스트랑 비교하는 건 신뢰가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웹윙이 세부적인 조작을 시도하면 조작감이 정말 급격하게 구려지는 통에
퀘스트를 재미있게 즐겼다고 하기에는 살짝 망설여집니다. 끝까지 진행한다고 해도 카멜레온이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것과 크레이븐과 형제라는 정말 전혀 궁금하지 않은 결론만 선사하고 끝이 납니다. 사냥꾼 블라인드 역시 전작의 기지소탕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전작보다 확실히 나아진 것은 미스테리움 디버그를 제외하면 메달 챌린지 형식의 퀘스트가 많이 줄어서 피로도는 확실히 덜해졌다는 점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개선점으로 전작의 퀘스트를 올 메달을 따기 전까지 리트를 하거나 찝찝한 마음을 남기고 다른 컨텐츠를 즐겨야 하는 지옥의 이지선들을 경험하는 상황이 많았을 정도로 1편의 큰 단점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레이스 퀘스트나 프라울러 인신처 퀘스트는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지만 전작의 인물들의 후일담을 감상하는 재미는 있었고, 플레임은 카니지 떡밥도 흘리고 가기까지 했으니 기대가 살짝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토리는 모난 곳 없이 평이하지만 MJ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독 이상한 장면이 많습니다. 코너스 박사 미션에서는 메리 제인이 숨어있다가 사냥꾼이 차를 친 충격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잠입한 곳에서 코너스 박사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는데 마침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세계적인 박사도 휴대폰 쓰는 건 부모님 세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에 어플을 몇 개를 켜놓길래 휴대폰 배터리가 꺼진답니까? 그리고 MJ가 위치만 살짝 말하고 휴대폰이 꺼졌는데 그걸로 해리와 피터가 잘만 찾아옵니다. 휴대폰 전원이 꺼지는 상황은 그럼 도대체 왜 들어간 겁니까? 통화를 길게 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쪽 세계 뉴욕 기자를 하려면 MJ 정도는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MJ가 재능을 썩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MJ가 지나치게 유능합니다. 사냥꾼이 MJ의 기척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뒤를 잡고도 역으로 제압당하기까지 합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크레이븐 휘하 사냥꾼들은 뉴욕 불량배나 플레임보다는 확실히 강력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크레이븐을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상황도 경험했을 것이고 앞선 두 그룹과는 다르게 자본력도 뛰어나 장비도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냥꾼들을 상대로 세이블제 스턴건 하나 들고 잠입에 제압까지 하는 MJ는 정체가 뭡니까? 물론 그렇죠. MJ는 일반인이라기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찾으러 들어간 곳에서 겁먹지 않는다는 것과 신비오트 피터랑 독대하게 터널에 가둬달라는 배짱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가서 무쌍을 펼치는 건 다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땐 크레이븐도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련 대사도 있습니다. 기척을 죽이는 건 특히 뛰어난지 베놈 피터의 추격을 노마크 찬스에서 벗어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일반인 맞습니까 이거? 이 정도 재능을 기자하는데 써먹는데도 해고 위기라니 데일리 뷰글은 얼마나 유능한 인재가 많은 회사인지 의문스럽네요. 생각해보니 뷰글에는 피터도 있군요. 이건 반쯤 농담에 가깝습니다만 갈수록 피터 주변 인물들이 한몫해버리니 피터가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직장 동료도 가면 쓰고 레이스라는 이름 달고 잘만 날아다니지. 본인보다 상위 호환인 능력자도 한 명 더 있지. 여친은 스턴건 하나 들고 빌런 집단 소굴을 털어버리지를 않나. 심지어는 병으로 골골대던 친구까지 액체괴물 치료받더니 세져버립니다. 아니 이 정도면 사실 슈퍼검이 능력이 아니어도 뉴욕은 맘만 먹으면 누구나 히어로를 꿈꿔볼 수 있는 지경 아닙니까? 물론 피터가 히어로인 이유는 그 마음가짐 때문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능력자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 센스와 관련된 장면들은 1편부터 너무 오류가 많아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한 군데 이야기하자면 골골대는 해리에게 신비오트가 갇힌 캡슐에 공격을 허용하는 피터도 피터지만 이건 뭐 해리가 스파이더 센스의 위협으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쳐도 신비오트 씩이나 가두는 캡슐이 사망 직전 환자의 지팡이 공격에 손상이 간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가정집 유리창보다는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오스코프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요? 유독 지팡이로 유리 깨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더 화가 납니다. 연구 물품은 단단하게 좀 만들라고요 제발. 제가 캐릭터와 서사를 통틀어서 가장 호평하고 싶은 것은 크레이븐입니다. 크레이븐 자체가 미디어에 활발하게 출연한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도 있고 캐릭터의 위험성도 잘 드러낸 데다가 왜 위험한지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불살주의 성향인 피터와는 다르게 크레이븐은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것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터는 크레이븐에게 한없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크레이븐이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진심이고 거의 미쳐있는 수준이라 위협감이 더욱 배가 됩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베놈보다 더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죠. 결국 스파이더맨이 끝까지 저지하지 못한 빌런으로 퇴장했습니다. 베놈도 베놈이라는 생물 자체에 대한 분량이 많기에 이건 역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티 베놈이나 베놈의 날개처럼 코믹스의 설정도 여러 가져온 것이 좋았습니다. 아마 비교적 베놈에 관한 최근 이슈인 킹인 블랙의 설정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가 베놈의 숙주인 것으로 스토리는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리가 베놈으로 설정됨으로써 베놈의 피터에 대한 집착이 해리의 우정과 겹쳐 보이는 인상적인 연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사만 보면 베놈이나 해리나 모두 할 만한 대사인데 정반대의 인격이라는 게 재밌는 부분이죠. 솔직히 해리가 베놈이 된다는 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인가 플레이하기 전에는 생각했는데 확실히 해리로 설정되어서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영상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래저래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마블스 스파이더맨 2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제가 MJ나 연출의 단점을 지적하고 크게 변화가 없는 서브 컨텐츠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 마블스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장점은 뉴욕에 대한 문화적 요소의 반영과 높은 퀄리티의 구현, 그 도시를 이동하는 데에서 오는 재미, 그리고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은 전작보다 전부 개선되었습니다. 컷신 연출력도 짧은 시간에 훌륭히 발전했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고득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룬 단점들은 한 명의 팬으로서 느끼는 감상과 더 완벽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에 가깝습니다. 팬이라서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 해본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작품은 피터뿐만이 아니라 1편의 빌런들도 정말 짠내나는 캐릭터들로 등장해서 좋았습니다. 컷신으로라도 등장한 빌런은 마틴 리와 스콜피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시니스터 6와 크레이븐의 전투씬이 더 많았으면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빌런들의 짠내가 더욱 느껴지게 말이죠. DLC나 스탠드 언론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후속작이 되었든 DLC가 되었든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게이머로서도 스파이더맨의 팬으로서도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쓴 늑대였습니다.